사회 프로파일링.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입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논란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뉴스 커지고 있죠, 김한 기자님? 네, 지난 6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감사 기간 연장이 있었고요. 예. 지금 막바지까지 왔다, 아니다, 아직 중간 단계다,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게 알려져서 지금 정치적으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네. 감사원이 이제 보냈던 서면 조사는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과 관련해서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술 또는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네. 그럼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지금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감사원의 이제 서면 질의서를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 그 실제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하. 물론 언론들이 간헐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전원의 보도들이 있긴 한데, 네. 실제로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에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네. 새로운 범죄 혐의라. 이게 내용은 안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추정하세요? 그 기사를 봤는데 이 예. 단독 기사를 예.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김한 기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주름 잡으면 안 되지만 네. 기자가 발제를 해도 데스크에서 이거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이 없다. 네. 더 추가 취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어마어마한 단독인 것 같은데 단독인 듯 단독 아닌 단독 같은 그런 기사잖아요. 그래서 네. 별로 그렇게 보도에 이렇게 윤리는 아니고 하여튼 일반적인 취재 관행은 좀 벗어나는 네. 좀 뭔가 욕심이 있는 기사 같습니다. 이거 기자께서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김한 기자님. 정확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잘려야 되는, 기자들이 하는 발제라고 치면 잘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얘기는 되죠. 만약에 새로운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근데 이게 요건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 범죄 혐의가 뭔지 모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좀 약간 이거야말로 좀 의도가 있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던 이렇게 검찰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 하고 있어, 이렇게 흘려주면 누구 관련이야, 무슨 사건, 이렇게 키워드만 말해주면 네. 기사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의 기사를 보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고, 네. 지금 이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한 내용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감사원이 묻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네. 최초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사실관계라고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진술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그 각각의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데, 네. 이 부분을 갖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사실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자체를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 언론들이 딱 네. 때에 맞춰서 이게 무슨 새로운 사실이 또 발견됐다고 하더라, 근데 아직 뭔지는 모르겠다 정도 수준의 보도를 하는 건, 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기획된 시점에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흘러나온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심을 하기에 좀 충분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탑스타가 열애설을 보도해도 누군지는 대충 나와야 되는데 정우성 씨가 열애 중이다더라. 이게 기사면 누구인데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야 이걸로는 좀 힘들다. 그럴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보도는 조금 뭔가 정치적인 의도로 오히려 역해석될 수밖에 없는 기사라는 점에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런 식의 보도는 북한에서 발사체 발사. 네. 그냥 속보로.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나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좀 있으면 그게 우리 국방부 분석에 의하면 탄도탄, 네. 탄도미사일, 유도미사일 이렇게 그다음에 그 재원은 어떻고
그럼 이것도 그런 방식이라면 뭔가 뒤에 나와야 되고 나올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속보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당연히 기자가 취재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범죄 혐의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속보 단독을 달고 나오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가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오면 그래도 뭐 의미가 있겠고. 뭐 그 부분에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 예. 그러니까 당장에 오늘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냐면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렇게 하고 있는 거겠지라는 거를 발생시키는데 지금 시점이 보면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의도에서는 이게 국감을 앞두고 감사원이 뭔가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아하. 이 이슈도 있어요라는 거를 좀 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뭐 그것도 의심이지 뭐. 뚜렷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사실 이제 이런 식의 행위들이 겹쳐지게 되면 네. 이 건이 아무리 감사원이 중립성을 갖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갖고 감사를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 감사원이 발표하는 내용 자체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런 과정인데 감사원이 제일 피해야 되는 게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불섬에 뛰어든 이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 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부를 하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감사원은 어떤 방법이 남아 있죠? 실제로 이제 감사원이라는 게 이제 회계감사가 있고 직무감사가 있는데 회계감사에서는 이제 보통 금융기관에 뭔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건 이제 거부하지 못합니다만 예.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거부하더라도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재는 그 이상의 제재는 결국은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네. 그게 이제 과연 그런 걸 적용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이 서면 조사에 불응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상의 제재 수단 현재로 없고 아마 감사원에서도 더 이상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감사원이 이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자로 정하고 강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감사원법에서 그런 근거 규정은 솔직히 못 찾았는데, 네, 그 뭐 이제 뭐 수사와 검사를 동일체 여기시는 게 아닌가 감사.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네. 뭐 제가 뭐 모르는 법령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 국회에서는 증인을 동행 명령 있다가 또 얘기하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원에서는 현재 그런 경우가 없고 한데 일반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이 그 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뭐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기 때문에 어쨌든 출석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고 이제 또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퇴직 공무원인 경우에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 대부분은 또 이제 고발하거나 고소해서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제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규정을 굳이 감사원에서까지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법리적으로도 지금 김준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는 거냐에 대한 판단이 있지만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전직 대통령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피조사자로 강제조사해야 된다라는 이제 워딩을 남기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이런 이제 이거를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게 태초에 맨 처음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던 게 이해창 그 감사원장 시절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논란이 엄청 컸어요. 이게 가능한 거 뭐 되냐 왜 이렇게 하냐. 그때 정부와 여당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전직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안배 고려 없이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너무 좀 내달려 나가는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관련했을 때 이제 그때는 또 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 뭐 문재인 민주당 대표였나요? 하여튼 뭐 대표 시절에 그랬던 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에 그런 글을 남기셨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논거를 하는 거니까 묘한 뭐랄까 콘트라스트가 있는 셈인데 실제로 뭐 아주 강하게 하면 벌금형 정도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런가요? 자,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무기는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확인됐으니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상황, 그런 권한을 감사원이 사용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책임을 거기까지 가는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감사에서 확인이 뭐가 됐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걸 보면 포함할 거 그러니까 기자의 감으로는 포함하려고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 드는데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기 앞서서 국정원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장들만 포함해도 사실 그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통령까지 만약에 포함을 한다면 이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도 책임성에서 이제 자유롭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혐의가 없다거나 혹은 뭐 상관이 없는 걸로 밝혀지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 한다 이거를 국감을 앞두고 뭐 감사원에서 논의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이 감사원의 이 행위 자체를 좀 의심케 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부실한 근거 혹은 정확한 논거 없이 대통령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 그 정책 파장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경우에 네. 검찰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감사원의 고발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프로토콜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너무 큰 부담이어서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생각하시는 검사가 있을 거고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감사원 조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또 다른 수사죠. 검찰의 수사가 관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여러 촉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SI 흔히 말하는 그런 특별 정보 촉보도 있고요. 근데 국정원 촉보도 있고요. 그런데 국정원 실무진에 그 해당된 촉보, 특히 이 공무원이 실종되어서 그 표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촉보를 삭제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뭐 그랬다고 하더라라는 보도인데 이게 수사 내용이 바깥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확인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윤건영 의원은 이게 그래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왜 이런 거 하는지 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내놓기도 했고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는데 뭐 그 얘기도 윤건영 의원의 아직까지는 주장인데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뭔가 오해를 증폭시키는 과정인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깔끔하게 결과가 발표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 좀 무리하지 않아라고 되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정 언론들을 통해서 이 감사 내용이라든지 수사 내용이 유출되는 거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좀 기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뭔가 이게 수사에 이런 전체적인 뭐 여론에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아니냐. 뭐 이런 지금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금 감사원이 약간 연성화된 수사를 먼저 담당을 해서 수사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있는 거고 그 부분은 감사원에게 두고두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정교한 감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도 그렇고 좀 요즘 좀 약간 과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게 바깥에서 보던 시선일 텐데 이런 걸 감사원에서도 잘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요 이게 지난 정권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이제 짚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제일 큰 부분은 경제적인 해롭게 했던 건 누군가 이권을 챙겼을 때 국민들이 좀 더 분개하는데 지금 주요된 부분은 약간 정책 결정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권 다툼이랑은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 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혹은 뭐 범법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국정 지지율의 긍정평가에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좀 많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 시작됐습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또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여야 간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을 놓고 다툼이 있습니다. 김환 기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대부분 불출석 예정이라면서요? 네, 10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해요. 근데 예. 그 가운데 8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네. 2명은 이제 주소가 불분명해서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10명의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네. 10명 다 이제 그 출석을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제 표절 피해자 한 사람만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할 거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 네, 그렇게 이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증인 채택은 합의는 했는데 이 증인들이 다 이런 사유로 불출석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뭐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못 나오게 한 거 아니지 않냐 네. 뭐 이렇게 이제 맞서서 또 교육위도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 앞서 네. 감사원 조사 불응에 대한 이야기 하시다가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하겠다 예고를 해주셨어요. 네.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나가지 않으면 네. 이거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네. 이제 6조의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동행 명령을 이제 거부할 경우에 벌칙 조항이 좀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재벌 총수나 주요한 의사결정론자들이 이걸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불출석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2조상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데 동행 명령까지 나왔을 경우에 그거를 또 불응했다, 회피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회 모욕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조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조금 더 과한 이제 죄가 적용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걸 국감 때 한번 김경진 의원인가 한번 이거 데이터를 냈는데 한 2013년부터 17년까지 좀 옛날 통계입니다만 한 100명 정도 고발을 국회에서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처벌을 받은 분이 한 20몇 명. 근데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정호성 전 비서관 소위 이제 문고리 그분 빼고는 아마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당한 사유라는 게 딱 걸리는데요.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MBC 뉴스를 보니까 이 증인들이 다 해외 출장 또는 협력 대학 방문 이렇게 정당한 사유라면서 제출을 했다면서요. 이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원래 예전부터 잡혀있던 컨퍼런스나 학회면 정당한 이유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국회에서 고발한 건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하나 또 봐야 되겠군요. 네네네. 그런데요, 앞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한 기자께서 김준우 변호사, 네. 여당에서는 정당한 절차 아니었다, 네. 날치기였다, 우리는 동의한 적 없고, 네. 야당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서 폭거를 한 거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특히 이유서가 포함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거를 야당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증언 감정 법률 이제 5조에 보면 예. 이 의원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유나 안건 또는 국정감사 조사와의 관련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모르겠는데 이유서가 없더라도 뭐뭐와의 관련성이다라고 적혀 있기만 하면 그거는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위법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실제 신청서를 보지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디가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면 이렇게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증인 채택 특정 증인을 갖고 싸웁니다. 네. 그러다가 네. 마지막에 뒤에 이제 표 같은 걸로 붙어 있어요. 예. 실제 이제 증인.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는 그래서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근데 다음에 보니 그러고 나서 언론 보도가 납니다. 근데 이 증인은 안 되는 증인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싸울 때 이제 보통 이유서가 없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과정도 제가 증인 채택 전 과정의 속기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국감에서 다룰 건이냐 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네.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 거고 그런 과정들이 어쨌든 충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과연 국감에서 다룰 사안인가 역시 국민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오늘 이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다면서요? 네, 기존에 알려진 논문이 4개의 논문이었는데 이 4개 논문 말고 2개의 논문이 더 있는데 이 논문이 그러니까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논문인데 전년도에 발표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베낀 게 아니냐. 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논문 제목은 전혀 다른 주제더라고요. 근데 표나 이제 들어간 것들이 같은데 이게 그래서 짜깁기를 했거나 표절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 시기가 재임용이랑 요럴 때랑 이제
맞물려 있어서 뭔가 이제 연구 실적, 논문 실적이 필요해서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이제 오늘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서동영 의원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럴 듯하더라고요. 표현을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 디자인과 관련된 논문은 이제 사회체육학회라는 학회지에 있는 무역 논문을 표절했다는 건데 본인들이 찾아보니까 이 무역 논문이 또 다른 부동산 논문을 표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공저자로 참여한 디자인 논문과 이 사회체육학회지에 있는 무역 논문과 다른 부동산 논문이 전부 리얼 이스테이트 어펙트로 시작하는 영문 초록이라는 거예요.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인데 그렇죠. 무용과 부동산, 디자인과 부동산의 관계가 뭐 있다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공교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뭐 관련 논문을 이제 단독으로 게재한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논문은 이제 한국체육학회에 있는 무슨 논문이랑 연관성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실시한 400인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바꿔서 게재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뭐 어쨌든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같은 논문 표절이라 하더라도 앞서 김한 기자 말씀처럼 어떤 임용, 채용 등의 그런 자격과 관련된 거라면 좀 더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표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과거에 만연해 있어서 사실 이제 그 부분들이 뭐 걸면 다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국회에서도 계속 쟁점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김건희 여사 둘러싼 건 이런 이제 말하자면 표절했거나 짜깁했거나 위조한 논문이 본인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임용 과정에 활용이 되는 연구 실적으로 됐다라면 그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학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지장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과 연관성을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이쪽 그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얘기를 갖고 무조건 의혹만 국감에서 제기를 해서 이 문제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판단하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감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지러운 고성이 오가는 현장에서 이 내용이 차분하게 진실로 규명되기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건 자체는 2009년 논문이니까 아마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적 처벌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업무 방해죄든 뭐든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낭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 본인의 영문 학위 논문을 국내에 그냥 사실 그건 좀 옛날에 밖에 관행이 됐습니다. 그걸 철회했던 과정인데 그런 거 가지고도 연구윤리 위반이다 먼저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 차원에서 그리고 국감 차원에서도 다양한 학회들의 논문 실적 그리고 이제 각 대학들의 어떤 학위 수요에 관한 어떤 신뢰성이나 공정성.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엄청난 국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기준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게요. 자, 요거 하나 좀 짚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제기된 것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심사 서류에 5명의 심사위원의 그 서명, 사인의 필적이 다 같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부가 뭡니까?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사위원들이 인쇄된 이제 이름 옆에다가 자기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논문 승인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서명을 한 명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교육부가 앞서 이제 국민대 감사를 했을 때는 이 서명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내려진 바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막 필적을 서로 그래서 지금 막 그 이른바 이제 사이버 수사대들이 막 대응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 논문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불필요한 소음이 너무 논쟁이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좀 사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좀 해명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사회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김호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